이렇게 2023년도 오늘 회복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첫 강의를 맡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강연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기 있군요. 네,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제 책 제목이에요. 근데 사실은 자기 책 제목으로 강의하는 게 제일 유치한 일인데, 이게 제가 강연 제목을 잡은 게 아니고 저 섭외할 때 이 제목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왜 나쁘지 않을까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뭐 5개, 6개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되게 나쁜 감정이에요. 좋은 감정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영어로 책을 냈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한국말 책에도 제가 조그맣게 영어 부제를 달았는데 Every feeling is good. 모든 감정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감정인데 나쁜 감정을 우리에게 넣어놨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모든 감정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쁜 감정 중에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나쁜 감정 하나를 제가 변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쁜 감정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건네고 있는 건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소개는 너무 잘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2015년에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10번에 걸친 대중 강연 중에 한 강연을 맡아서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광복 70주년이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제목이, 강연 주제가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예요. 제가 맡은 건 아마 4번째 강연이었던 것 같은데 한국인의 관계 심리에 대해서 저보고 강의를 하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계를 어떻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민족들과. 그죠? 그래서 이 한국인의 관계 심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목은 생뚱맞게 왜 우리는 뚜껑이 자주 열릴까?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제가 왜 이런 관계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감정 얘기를 했는고 하니 그때 KBS 라디오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패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녁 시간대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날에 있었던, 그 주에 있었던 사건 사고를 얘기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해설하는 뭐 그런 코너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2015년이었겠죠. 너무 똑같은 주제야. 매일 일어난 사건들이 똑같아요. 뭐냐면 분노 범죄입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에서 뭘 꺼내요? 어떻게 하세요? 꺼내보셨어요? 야구 방망이 꺼내서 막 때리지를 않나? 뭐 드라이버를 꺼내서 막 차를 부시지 않나?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층간소음 문제로 다툴 수는 있지만 갑자기 흉기를 가져가서 찔러지를 않나? 이게 좀 도가 지나친 분노, 범죄가 발생한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 이유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관계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과 연결돼 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썼던 비유가 있는데 그때는 주전자 비유였어요. 오늘은 냄비 뚜껑으로 바꿔볼게요. 냄비에 찌개를 끓입니다. 어떤 찌개 끓일까요? 김치찌개? 예, 좋아요. 김치찌개 끓여요. 김치찌개가 끓으면 뚜껑이 들썩들썩 합니까? 어떻습니까? 뚜껑이 막 열리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불을 꺼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엔요. 어떤 분은 뚜껑을 닫는데 뚜껑을 열어야 돼요. 김도 좀 빠지고. 그 뚜껑을 열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내를 들여다본다예요. 아내를 들여다본다요. 아내가 진짜 내용물이 있잖아요. 잘 끓여졌는지, 그죠? 좀 더 끓여야 될지, 그죠? 너무 짧지, 뭐 이런 걸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요, 찌개가 끓은 다음에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데 불도 안 끄고 뚜껑한테 가서 너 왜 열리냐고, 너 이게 네가 지금 열리는 게 말이 되냐고 막 그렇게 뚜껑한테 뭐라 그러면 뚜껑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뚜껑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나는요,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내 안에 내용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분노 감정을 우리가 뚜껑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분노 감정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상태를, 또 다른 감정을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요, 최근에 코로나 지난 3년 넘게 지내는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일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도 없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마스크를 좀 쓰라고 그랬더니, 이야,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말아요. 그래서 화가 나셔가지고 운전사 아저씨를 막 발길질하고 막 갈빗대가 부러지고. 제가 본 영상은 어떤 거였냐면, 이 지하철에서 이 할아버지가 좀 이렇게 턱스크를 하셨더라고. 좀 더운 날이었어요. 여름 날이었어요. 스레빠를 신고 이렇게 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이 뭐라고 했을까요? 할아버지 마스크 똑바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야,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말아. 그래갖고 이 슬리퍼를 벗어가지고 아이들을 가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이렇게 앵그리한 민족이었습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떤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냈던 것일까? 분노 감정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던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찾다가 보니까 영성과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잡지가, 외국 잡지인데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Managing anger in isolation. 우리가 분노를 잘 다루고 싶어요. 내 분노 감정을 잘 알아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아이솔레이션과 연결되어 있는 분노 감정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을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떤 걸 경험했냐면 갑자기 밖에 나오지 말래요. 사람 만나지 말래요. 여행 가지 말래요. 같이 밥 먹지 말래요. 심지어는 노인들은 밖에 나오지 말래요. 면역에 취약하니까 집에 그냥 있으래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관계 욕구가 큰 사람들이다. 노인들도요, 점점점 관계 욕구가 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래도 몇몇 사람과는 연결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결되고 싶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많이 좌절됐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사실 알고 보면 내면에 우리의 관계 욕구가 점점 이렇게 희박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벼락 같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강연을 준비할 때 옛날에 90년대 중반에 제가 유학 시절에 봤던, 미국 유학 시절에 봤던 책 한 권을 다시 꺼내서 봤어요. 분노 범죄가 과연 뭘까를 알려면 이 책을 보면 참 도움이 돼요. 제목이 Violence라고 하는 책입니다. 폭력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의과 대학에서 정신의학을 가르쳤던 제임스 길리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참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가 종단 연구라는 걸 하는데, 종단 연구는 뭐냐면 한 대상자를 10년, 20년 막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는 걸 종단 연구라고 해요. 이분은요, 매사추세츠 형무소에 가가지고 종신수들을 만납니다. 무기수들을 만나요. 무기수들이면 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이 높죠. 아주 정말 심각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막 수십 년을 때리고 수백 년을 때립니다. 제가 200년 때린 분도 봤어요. 그렇게 살란가 몰라? 그 정도로 이렇게 막 나가지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무기수들도요, 가족들이 한 5년 10년 지나면 안 찾아온대요. 없는 사람 취급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납니다. 왜 만났을까요? 이분이 연구 목적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자행하게 만든 감정이 뭘까가 궁금했어요. 어떤 감정일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 감정은 예측해보면 이런 걸 수 있죠. 욱해가지고 말이죠. 아까 거의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홧김에 우발적 범죄, 이러면 형량이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화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거다. 분노.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계획적 살인은 뭡니까?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혐오,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분노로 인한, 혐오로 인한 범죄의 진짜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고 만났던 거죠.
이분이 30년 넘게 무기수를 만나보니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이 감정을 찾아내는데 이 감정이었어.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무기수들이 사실은 이 감정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였어 라고 했던 감정이 바로 치욕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이걸 humilia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인터뷰를 했나 하면 미국 사회가 이때 묻지마 범죄가 나와요. 97년에 이분이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95년쯤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수의 사람을 죽인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화가 났던지 그죠? 뭐 미웠던지 그래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클라호마 정부 청사 폭파한 청년을 잡았는데 20대 청년인데 너무 착한 거예요. 배우가 누구지? 도대체 무슨 배우 때문에 이런 걸 했지? 못 찾겠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착한 애였대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앨범에 보니까 이런 애가 있네. 학교 다녔던 어떤 애였을까요? 존재감이 전혀 없는 아이였습니다. 처절하게 버려진 것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교수님 왜 이렇게 미국 사회에 폭력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흑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다민족 사회가 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했던 대답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more people are humiliated. 이분이 얘기한 치욕입니다. 수치심입니다. By government policy that widens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more violence we'll see.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상한 사람이 화가 나서 누가 미워서 폭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부가 빈부격차를 자꾸 만들어서 누군가는 휴밀리에이션을 경험할 때 나는 버려졌어. 나는 이 사회에서 인간 취급 못 받아. 백인 같으면 이랬겠어? 내가 흑인이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수치심과 거절감과 자괴감과 치욕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많은 폭력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실 우리 사회가 자꾸 이렇게 분노 범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숨겨진 이 감정을 다루는 법을 잘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 갖고 분노 사회가 됐어 우리나라가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화가 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아까 찌개 뚜껑 얘기했죠. 찌개 냄비 뚜껑. 뚜껑 감정을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원심력 감정. 원심력 감정. 원심력은 바깥을 향하는 거예요. 그죠? 외부를 향합니다. 근데 원심력만 발생하지 않아요. 동시에 뭐가 발생할까요? 구심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심력 감정은 뭐냐면 사실은 냄비 속에 있는 진짜 감정이에요. 이 감정은 왜 제가 구심력 감정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나를 향해요. 내 존재가 괜찮은 사람이야. 내 존재가 거절감을 경험했어. 내 존재는 부끄러워. 이런 건 다 뭘까요? 이건 다 구심력 감정이라는 거죠. 제가 사실 아까 2015년에 강연 준비할 때 그래도 내가 이게 대중 강연인데 대강당에서 하는데 뭐 TV에서 방영도 했어요. 뭐 그 책도 나중에 내고 그럼 좀 이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물리학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물리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감정을요 상대방을 향해서 팍 분출되는 감정은 원심력 감정. 그다음에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감정은 구심력 감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괜찮겠어요? 라고 했더니 물리학 교수님이 잘 모르겠대. 그래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난 감정을 잘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대요. 뭔 말인지. 그래갖고 제가 원심력, 구심력의 원리를 제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교수님 근데 그거 아세요? 원심력은 가짜인 거 구심력만 진짜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구심력만 실제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가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지 진짜 실제하는 힘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깡통에다가 물을 담았어요. 많이 안 담았어요. 요만큼 정도 담았어요. 깡통에다 끈을 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돌려요. 물이 안 쏟아질 정도 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요. 그러면 제가 무슨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구심력을 쓰는 거예요? 원심력을 쓰는 거예요? 원심력? 제가 당겨야 되잖아요. 구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심력은요 거의 못 느껴요. 내가 느낀다 그러면 이거 물 떨어질 거예요.
물이 안 떨어지려면 나는 90명만 갖고 이렇게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리려고 그랬는데 누가 나 골탕 먹이려고 거기다가 돌덩이를 넣어놨어. 쇳덩이랑 돌덩이를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똑같은 90력을 쓰는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게 막 나를 일로 갔다 저로 갔다가 막 당겨요. 원심력을 느끼기 시작해요. 물 다 쏟아져요. 깡통이 저를 당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은 갑자기 원심력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90력을 못 느껴요. 내가 90력을 안만 써도 이거를 아까처럼 돌리기가 어렵고 물은 다 쏟아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감정으로 얘기해 볼까요? 진짜 감정은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90력 감정이에요. 이 감정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면 뭘 대신 더 많이 느끼느냐? 원심력을 자꾸 느끼는 중에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나잖아,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감정은 알아차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여요. 잘 보여.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받고 너 왜 화를 내냐고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드러나니까. 원심력 감정의 특징입니다. 90력 감정을 찾으셔야 돼요. 냄비 뚜껑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찾냐고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해 보실래요? 관계 욕구. 아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계 욕구가 높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낮은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높은 민족이라고 그랬죠, 그죠? 관계 욕구가 우리가 유난히 높아요. 근데 모든 인간은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가 무너져요. 이 욕구가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가 느끼는 느낌을 90력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데 제가 좀 길을 못 찾아고 천천히 했나 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빵빵하고 막 창문을 내리래. 그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이야, 운전 똑바로 해! 막 쌍욕을 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화가 막 확 났어요. 예.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요. 예.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나 운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쌍욕하더라. 나 화나 죽겠네. 다음날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냐면 어제 욕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내가 만났어. 저 사람 어제 그 사람 아니야?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화 날까 안 날까요? 그 화나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음 달에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다음 달에. 지난달에 내가 오늘이 회복 축제 갈 때 그때 그 기억 날까 안 날까요? 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관계 욕구가 높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욕한 사람과 관계 맺고 싶은 욕구가 거의 제로야. 화는 왜 난 거예요? 그래도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 욕구가 무너질 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랑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무슨 사랑을 나누고, 그런 건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화가 나다 말아요. 근데 진짜 힘든 건 누군지 아세요? 관계 욕구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교회 나가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명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대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쉬워요. 왠지 아세요? 잘 안 만나. 평생 피해 다녀. 잊어버려. 나 이름도 잊어버려 나중에는. 네, 진짜 힘든 건 누군지 아세요? 집에 가면 있어. 회사 나가면 있어. 왜 그래요? 욕구가 높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직장 나가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고요. 집으로 가면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커요. 관계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화가 나는 것보다 어쩌면 우리가 관계 맺고 싶어하는 가족들이나 우리 주변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에게 더 화가 자주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 내면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면의 감정을 다루느냐가 굉장히 우리가 우리 마음 전체를 돌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썼을 때 포스터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출판사. 근데 그 포스터에 이 카피를 되게 멋있게 했더라고. 이제 나쁜 감정에 귀를 기울이자, 이런 얘기를 썼어요. 되게 잘 발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왜 화가 나느냐?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 제가 쓴 글에서 발췌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마음속 시스템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감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필요한 감정을 우리한테 넣어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누군가 애써 내가 숨겨놓은 내 수치심이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한 수치심을 내가 느끼기가 싫어. 그러니까 저 구석에다가 박아놨거든요. 자꾸 누가 그걸 건드려, 그걸 들춰내려고 그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낸다는 거죠. 마치 내가 화만 내는 것처럼. 실제로는 진짜 감정이 뭐예요? 내 존재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낄 때 벼락같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마음속 시스템을 알고 나면 이런 시스템이구나. 이 마음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전자만 생각하지 말고 냄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감정은 냄비 뚜껑 안에 있는 냄비 안에 있는 감정이다라고 하면 사실은 유배되어 있는 진짜 감정을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존재를 향한 감정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워낙 부부가족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데요. 사실 부부가 상담하는 거 사실 어떤 거냐면 막 제 앞에서 싸워요. 왜 싸울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네가 잘못했어. 막 싸워요. 그러면 사실 알고 보면 무슨 감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원심력이에요, 구심력이에요? 원심력이 구심력이에요. 원심력 감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너가 문제라고 그러고 네가 문제라고 막 싸워. 막 싸울 때 그럴 때 뭐 좀 듣고 있다가 이제 다 싸우셨어요. 이제 서로 구심력 감정을 드러내야 되겠죠. 예. 그만 싸우세요. 뭐 돈 내고 와서 여기서 싸워.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욕구를 찾아내요. 요거 찾아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편을 향한 나의 욕구, 아내를 향한 나의 욕구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너져서 생긴 게 화가 난 게 아니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감정인 걸 알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아내가 자기 욕구를 잘 못 찾아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 욕구를 꺼내기가 너무 창피해. 근데 제 도움을 받아서 꺼냈다고 그래 볼까요? 내가 원하는 거요 딱 하나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손잡고 한번 한강로가 좀 가까워 여기 한강 나가서 손잡고 산책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그러지 못했대요. 그랬어? 나는 핸드백도 사주고 뭐 이때가 그런 걸 언제 원했냐고 막 그래. 진짜 욕구는 딴 데 있었던 걸 안 거지, 그죠? 근데 그 욕구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라 그러면 뭐 화나죠, 내가 다음 생에서나 좋은 남자 만나야지 뭐 이런. 아니 그거 말고 내 존재가 어떤 느낌이냐고. 그럼 갑자기 숙연해져. 내 존재가요? 나는 뭐 그냥 아내도 아니고 그냥 뭐 일하는 사람이고 뭐 애들 밥 챙겨주는 사람 같다고 막 그래. 깜짝 놀라요. 바가지 긁고 막 소리 지르는 아내가 아니죠. 남편도 깜짝 놀랍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그런 느낌인지 몰랐어. 뭐 이런 거죠. 부부 상담이라는 게 좀 오래 하고 싶은데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 90년 감정만 꺼내면요 너무 서로 그런 감정이 우리 아내 안에 남편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꼭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은 영화 하나 소개하고 마칠게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만화 영화인데 폴 에크만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인간의 감정을 연구하는데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5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5가지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여기 하나 더 보탠다면 서프라이즈, 놀람까지 하면 뭐 6개 감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차례대로 볼까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슬픔입니다. 슬픔. 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기쁨. 가운데는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노. 버럭이라고 여기는 이름 붙였는데 이 만화 영화 해설에서는 번역에서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뭘까요? 녹색 디스거스트인데 이게 혐오입니다. 혐오. 나 너 싫어 뭐 이런 겁니다. 맨 오른쪽은 뭐예요? 맨 오른쪽은 불안입니다. 불안. 자 여기서 좋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감정. 이 영화에서도 보면 제일 나대는 게 저 기쁨이야. 지가 반장이야. 맨날 나대요. 근데 놀랍게도요 나머지 네 감정은 다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안이 좋으세요? 혐오가 좋으세요? 분노가 좋으세요? 슬픔이 좋으세요? 다 나쁜 감정이에요. 이 영화에서는 나쁜 감정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필요한 감정이라는 제가 오늘 얘기하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자 만든 영화예요. 2탄이 곧 나올 겁니다. 자, 이 영화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라일리라고 하는 여자아이예요. 라일리. 근데 이 라일리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너무 착한 아이인데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도 만나야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제가 너무 스포를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어떤 조작을 해요. 여기 이제 이 제일 반장 역할하는 이 기쁨이랑 슬픔이가 이 감정 컨트롤 본부가 있는데 거기 이탈을 해. 항상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한 감정이야라고 기쁨이 반장 역할을 했는데 이 기쁨이랑 슬픔이 갑자기 이 궤도에서 이탈을 하니까 누가 대장 먹어요? 분노가 대장을 먹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갑자기 라일리의 주감정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깜짝 놀라겠죠.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할까요? 막 벼락같이 소리도 지르고 막 엄마 아빠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뚜껑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갑자기 욱하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벼락같이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마치 뚜껑이 들썩들썩하다가 벌컥 열리는 것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너 어디다 대고 엄마한테 화를 내냐고 막 소리를 지르게 바빴지 우리가 실제로 냄비 뚜껑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영화에도 보면요 사실은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관계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옛날 고향으로 다시 막 가출해갖고 막 가는 장면도 나옵니다. 옛날 친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관계 맺고 싶은 욕구. 새로운 환경에 오니까 새로운 환경이 좀 낯설어요. 친구들이 좀 대면하고요. 되게 내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이미지를 잠깐 보면 저런 장면입니다. 아이가요 주눅이 들어 있어요. 이게 진짜 감정이에요.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싶은데 새로운 환경에서도 잘 돼요, 안 돼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관계 욕구가 자꾸 좌절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나는 이 학교에서 별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가 봐 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요. 이 감정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벼락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이 감정을 느끼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사실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내 안에 있는 감정 좀 돌봐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이 영화에서는 엄마 아빠가 알아차립니다. 뭐야 우리 딸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라고 했더니 친구들과 있었던 일, 내가 예전에는 정말 친구들과 잘 지내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내가 사실은 그렇게 내 존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처럼 느끼지 않는 일, 이런 일들을 꺼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엄마가 그랬구나.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안고 같이 눈물을 흘려요. 이 영화의 마지막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깜짝 놀라요. 뭐야 너무 행복한 순간인데 라일리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눈물을 흘리네.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은 절대로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공감할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그 사람 품에서 울 수만 있다면 가장 행복한 치유의 감정인 거죠. 그걸 깨닫게 되면서 이 슬픔이라는 감정도, 왜냐하면 이 영화 내내 슬픔은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구석에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내가 참 좋은 감정이었어, 중요한 감정이었어를 알게 되면서 이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너무 많이 스포를 했네 내가 지금 보니까. 그래도 꼭 보세요. 추천드리면서 마지막 제가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90년 감정을 우리가 잘 공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간단한 대화법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마칠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나, 바람, 느껴. 1단계는 뭐냐면 군화대화법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사실 방송 나가서 군화대화법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그냥 그랬구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군화의 핵심은 뭐냐면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뚜껑 갖고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화가 내면 너 어디다 대고 화를 내? 네가 지금 몇 살이나 됐다고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너 눈 뜨는 거 봐요. 눈을 어디다 크게 뜨고 막 이런 게 뭐예요? 1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커지면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지금 목소리가 커지는구나. 1단계가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길 바라요, 안 바라요? 간절히 바라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누워 있잖아. 예, 그리고 뭘 보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야, 너 또 게임하지? 넌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어떤 책에서 그렇게 썼어요. 그날만큼은 게임을 하지 않고 엄마 생일 선물 검색하고 있었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에이씨, 선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지. 예.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문을 열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핸드폰 하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얘가 뭘 하는지 아직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군화는 뭐냐면 그냥 그걸 미러링이라고 해요. 미러링이 뭐예요? 거울처럼 비추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엄마가 문을 열었더니 또 핸드폰을 하고 있구나, 이거예요. 여기에는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려워요, 미러링은. 예. 판단을 하지 않아야 되니까 비판단적인 태도로 그냥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군화는 판단을 빨리 하지 않고, 특히 이제 우리가 원심력 감정이나 분노 감정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이가 화를 냈어요, 라일리가. 그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라일리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야, 너 어디다 대고 너 지금 요즘에 승질 더러워졌어? 어디다 대고 지금 엄마 아빠한테 승질을 내고 난리야? 안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엔 뭘까요? 엄마 아빠의 바람을 꺼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바람은 뭘까요? 네가 엄마 아빠가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온 건데 환경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네가 잘 적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바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바람이 사실은 지금 잘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애가 적응을 못하는 것 같고 막 가출해 갖고 막 옛날 집에 갔다 오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미안하겠죠. 너무 안타깝겠죠. 이게 진짜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아이한테 전달하면 절대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화를 낸 다음에 야, 내가 뭐 일부러 이사 왔냐, 뭐 나도 뭐 다 이유가 있어 이사 온 건데라고 하고 만 가지 이유를 대는 거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그렇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라일리가 소리를 지르는데 1단계는 뭐라고요? 소리를 지르는구나. 근데 너의 바람이 뭘까 찾아봐야 돼요. 그래, 너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고 새로운 친구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은 바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느낌일까요? 맞아. 네가 마치 요즘 얘기하는 것처럼 인싸가 아니라 아싸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정말 공감 잘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원심력 감정에 현혹되지 마시고 판단을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그냥 거울로 비치듯이 미러링 하시고 상대방의 바람 혹은 내 바람을 꺼내서 그 바람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감정은 구심력 감정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또 상대방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나누신다면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는 나쁜 감정이라고 여기는 분노 감정을 통해서도 안에 숨겨지는 진짜 감정을 나누면서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감정은 다 좋은 감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